하고 팔자가 더 심해졌어요 하면서 오시는 분들이 진짜 계세요. 혹은 를 채웠더니 이렇게 인중이 길어져서 얼굴은 원숭이처럼 생겨졌고 팔자는 더 심해졌어요. 그러면 그 때문에 오히려 색소가 더 진해져 버리는 경우가 생겨요. 색소가 연해지려고 했는데 더 진해져 버리는 그런 아주 최악의 호구가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첫 번째는 효과가 하나도 없다. 아프기만 아프고 붓기만 겁나 붓고 멍도 겁나 들고 효과는 하나도 없다. 두 번째는 이거 효과가 있긴 있었는데 너무 금방 없어진다. 세 번째는 얼굴이 리프팅 되긴 됐는데 내 얼굴이 너무 커졌다. 특히 광대가 너무 커졌다. 그러면은 돈은 돈대로 비싸게 주고 효과는 못 보고. 그래서 전 여러분들이 유명하고 비싸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시술이구나 이런 고정관념을 버리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싸고 저렴한 시술들 중에서도 아주 비싸고 유명한 시술들만큼 아주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는 시술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너무 효과가 좋았다 이러고 어떤 사람은 효과 하나도 없었어, 나 완전 호구당했어 이런 얘기도 하는데, 정말 이렇게 호구당하는 시술 같은 게 있어요? 있죠. 경상도 말인지 모르겠는데 눈탱이 맞는다 하는데 네. 눈탱이 맞을 수 있는 시술들이 있죠. 효과가 없어서 그렇게 호구가 당하는 걸 수도 있겠고, 그 효과 대비 터무니없는 금액을 지불해가지고 호구당하는 수도 있겠고. 그게 왜 그런가 가만 생각해보면은 질병들은 이렇게 진단명이 있어서 해결책이 딱딱 정해져 있거든요. 나 감기가 걸렸어 그러면 감기약을 저희가 처방해드리면 되고, 소화가 잘 안 돼 그러면 소화제 처방해드리고, 이렇게 정답이 있는데 사실 미용 시술에는 정답이 없어요. 사람마다 스타일이라는 게 있잖아요. 위쪽으로 아름답게 보는 그런 기준이 있는데, 제가 이런 A라는 분을 봤을 때는 이거 이렇게 하면 예뻐지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른 원장님이 봤을 때는 이걸 이렇게 해야 이뻐질 것 같다, 좋아질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시술이 또 달라지겠죠. 또 그 다른 의사들이 똑같은 시술을 하더라도 그 원장님들마다 시술 방법이 또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또 결과가 다 다를 수 있겠죠. 그 시술을 받으려고 하는 환자분들 입장에서도 무조건 비싼 게 뭔가 나한테 효과가 더 있을 것 같아, 이런 오해를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은데, 그런 오해들 때문에 터무니없는 금액을 지불하고 그 효과를 본다든지 그런 경우가 안 되게 하기 위해서는 알아야 될 몇 가지 중요 포인트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오늘 좀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잘못 알면 호구당하기 좋은 시술, 딱 첫 번째가 팔자 필러거든요. 팔자 필러하고 팔자가 더 심해졌어요 하면서 오시는 분들이 진짜 계세요. 혹은 여기 팔자 필러를 채웠더니 이렇게 인중이 길어져서 얼굴은 원숭이처럼 생겨졌고 팔자는 더 심해졌어요 하면서 오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팔자의 원인이 필러로 해결되는 게 아닌데 팔자 필러를 하게 될 경우 팔자 주름이 더 도드라져 보이는 그런 부작용이 생깁니다. 왜냐면은 팔자 주름이 생기는 원인이 5가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 이유가 코 옆쪽이 볼륨이 부족해서, 두 번째 유형은 뭐냐면 피부가 처지는 거예요. 여기 팔자 주름이 생기는 유형이 있고, 세 번째로는 팔자 지방 구획이라는 게 있거든요. 팔자 주름 위쪽에 있는 두툼한 이 살이 있는 부분이 너무 볼륨이 많아서 팔자 주름이 짙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평소에는 괜찮은데 웃을 때 유독 팔자주름이 깊어지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육이 발달해서 생기는 팔자주름인데, 그게 네 번째고, 마지막으로 5번째가 이제 혼합형이에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 4가지 이유들이 적어도 최소 한 2가지 정도는 겹쳐져 가지고 합쳐서 생기는 팔자주름 유형이 있는데, 이걸 모르고 필러만 채워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팔자주름이 오히려 커 보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팔자 지방이 두툼해서 팔자주름이 심한 경우예요. 근데 내가 필러를 팔자주름에다 여기를 채워 넣는다? 그럼 볼륨이 더 커지겠죠. 이 팔자주름이 왜 생겼는지 원인을 정확히 분석할 수 있는 곳에 가서 팔자 필러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팔자 필러로 효과를 볼 수 있을까 없을까 내가 먼저 알 수 있으면 너무 좋잖아요. 그 방법이, 이렇게 팔자 주름을 피기 위해서 손으로 이렇게 싹 들어 올려 봤을 때 내가 팔자가 거의 없는 것처럼 다 펴진다? 이러면 약간 피부 처짐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냥 리프팅 시술로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고, 그게 아니고 이렇게 들어 올려 봤는데도 코 옆에 팔자 주름이 여전히 깊다, 그러면은 그때는 팔자 필러를 하면은 개선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서 한번 병원 가서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가 테스트를 하고 병원을 찾아갔는데 무조건 팔자 필러는 하셔야 팔자가 좋아집니다, 이런 상담을 받으셨을 때는 좀 더 고민해 보시고 병원을 고르셔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어요. 두 번째는 토닝 레이저인데요. 색소가 정말 어려운 게 뭐냐면, 그 색소도 진단이 있어요. 이게 점일 수도 있고 주근깨일 수도 있고 기미일 수도 있어요. 색소마다 다 치료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 색소를 정확하게 진단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이 진단이 왜 중요하냐면, 이 색소마다 레이저 에너지라고 표현하는데, 이 에너지를 세게 때려야 되는 색소가 있고, 약하게 아주 살살 달래가면서 다회차로 장기간 해야 되는 색소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색소들을 먼저 이제 감별해서 진단을 내리는 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강하게 쏴야
없어지는 색소를 그냥 약한 에너지를 계속 쏘게 될 경우 색소는 색소대로 좋아지지 않고 그냥 치료 횟수만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럼 치료 횟수가 늘어난다는 거는 결국에는 돈이 나가는 횟수가 많이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반면에 약한 에너지로 계속 쏘면서 다회차로 살살살살 달래가야 되는 그런 색소를 내가 그냥 강하게 에너지를 빵빵빵 쏴버린다. 그러면 그 색소 레이저 때문에 오히려 색소가 더 진해져 버리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은 색소 레이저로 인한 부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색소가 연해지려고 했는데 더 진해져 버리는 그런 아주 최악의 호구가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럼 일단 내가 강하게 쏴야 되는 건지 약하게 쏴야 되는 건지를 또 먼저 알고 병원을 방문하면 또 훨씬 낫잖아요. 강한 에너지로 그냥 몇 번 만에 끝내야 되는 색소는 대표적으로 이제 주근깨가 있어요. 그리고 흑자가 있고 그리고 점이 있습니다. 주근깨는 보통 양쪽에 있어요. 깨처럼 이렇게 조금씩 아주 산발적으로 많이 모여 있는 것처럼 생겨 있는 색소고요. 그리고 흑자는 주근깨처럼 그렇게 작지가 않고 어느 정도 큰데 살짝 볼록 튀어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점은 우리가 너무 유명하잖아요. 얼굴 한쪽에 어느 정도 약간 좀 큰 크기로 이런 데 찍혀 있어. 그런 애들도 바깥쪽에서 좀 깎아내줘야 되는 색소 중에 하나입니다. 반면에 이제 약하게 오랫동안 살살 달래가면서 치료해야 되는 색소 중에 가장 유명한 건 이제 우리가 기미죠. 기미의 특징은 얼굴 한쪽에 띠 모양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여드름 치료를 잘못하게 되면은 혹은 내가 집에서 여드름을 막 열심히 손으로 짜버렸어. 그러고 나면은 이 붉은기가 엄청 오래 가거든요. 아니면 그 붉은기가 오래 가다가 색소로 침착돼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아이들은 마찬가지로 아주 살살살살 달래가면서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 얼굴에 있는 색소에 대해서 대충이라도 좀 알고 가면은 호구를 안 잡힐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실리프팅인데요. 대부분 실리프팅을 찾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피부 처짐이 많으신데 수술은 하기 싫은데 뭔가 강력한 리프팅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찾게 되는 게 실리프팅이거든요. 이 문제가 실리프팅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분들이 사실 아주 한정적이에요. 저한테 오셔서 하소연하시는 사연들이 뭐냐면 첫 번째는 효과가 하나도 없다. 아프기만 아프고 붓기만 겁나 붓고 멍도 겁나 들고 효과는 하나도 없다. 두 번째는 이거 효과가 있긴 있었는데 너무 금방 없어진다. 세 번째는 얼굴이 리프팅 되긴 됐는데 내 얼굴이 너무 커졌다. 특히 광대가 너무 커졌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내 피부 처짐이 실리프팅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정도의 많은 양인데 나는 이제 실리프팅이 그냥 좋다고 들었어. 그래서 가서 하는 경우인 거예요. 이런 경우가 없기 위해서는 내가 실리프팅을 해도 어느 정도 리프팅이 될 수 있는 피부 상태인가를 체크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걸 체크하는 방법이 뭐냐면 팔자를 실리프팅을 끌어올리고 싶어. 팔자 쪽에 손가락을 대고 헤어라인 쪽으로 이렇게 피부를 이렇게 밀어보는 거죠. 밀어봤을 때 여기에 모이는 피부가 한 3cm 정도 돼요. 그럼 이 많은 피부의 양을 실리프팅으로 끌어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수술 쪽으로 사실 가셔야 돼요. 똑같이 불독살을 내가 리프팅 하고 싶어. 그래서 이 불독살 쪽에서부터 이 귓볼 쪽으로 피부를 이렇게 쓸어 올려 봤을 때 여기에 잡히는 피부가 한 3cm 정도나 돼. 그럼 피부 처짐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절대로 실리프팅 효과를 보실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케이스, 효과가 너무 빨리 떨어졌다 라는 분들 있잖아요. 이 실이 안 녹거나 혹은 아주 천천히 녹는 실이라고 해서 비싼 돈 주고 했는데 그게 금방 효과가 없어져 버리더라. 그런 분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실이 아예 안 녹거나 아니면 아주 천천히 녹는다고 해서 효과가 오래 가는 게 아니에요. 왜 그렇냐면 저희가 가장 많이 쓰는 실이 이제 PDO라는 실인데 걔는 녹는 기간이 6개월에서 1년이거든요. 반면에 PLLA라고 하는 실은 한 2년 이상까지 안 녹아요. 그리고 PCL이라는 실은 뭐 3년 이상, 뭐 길게는 5년까지 안 녹는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실리프팅을 받는 환자 입장에서는 최대한 덜 녹는 실, 안 녹는 실을 비싼 돈을 주고 하게 된단 말이죠. 근데 그만큼의 효과는 안 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실리프팅에 쓰는 실이 보면은 줄이 있고 그 주위로 가시바늘처럼 이렇게 막 돌기가 이렇게 쪽쪽쪽쪽 박혀 있어요. 우리 실리프팅을 할 때 그 쓰는 실은 옷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 처져 있는 조직은 옷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옷걸이에다가 옷을 이렇게 걸어서 그 옷걸이를 얼굴에도 이제 인대 조직이라 그래서 되게 단단한 게 있어. 얼굴에 있는 유지인대라고 표현을 하는데 거기에다가 그 옷걸이를 거는 거예요. 그럼 그 돌기가 결국에는 그 옷걸이 역할을 하는 건데 돌기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어떻게 될까요? 녹으니까 끝이 뭉툭해지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실이 안 녹는다는 거는 그 실 전체가 오랫동안 안 녹는다는 거지 그 돌기 자체는 어쨌든 제일 빨리 무뎌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랫동안 안 녹는 실이 얼굴에 계속 들어있다는 거는 그냥 의미 없는 실이 그냥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실이 얼굴에 어떤 반응을 일으킬지가 모르는 거예요. 우리 몸에는 면역 반응이라는 것도 일어나고 하는데 여러 가지 예기치 않은 부작용들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비교적 녹는 시간은 짧지만 가격이 효율적이면서 많이 넣을 수 있는 이런 실을 통해서 리프팅하는 게 훨씬 효율적입니다. 세 번째 실리프팅을 해가지고 피해를 본 경우는 실리프팅을 했는데 내 얼굴 역광대가 오히려 커졌다라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경우는 뭐냐면 내가 실리프팅에 적합한 얼굴형이 아닌데 실리프팅을 받으신 경우예요. 결국 내가 어떤 얼굴형일 때는 실리프팅을 안 받으시는 게 좋으냐면 광대가 큰 경우, 역광대가 큰 경우에는 실리프팅을 안 받는 게 좋습니다. 그러신 경우에는 실리프팅으로 내 처짐을 해결하기보다는 리프팅 레이저와 같은 다른 방법으로 얼굴 처짐을 해결하셔야 됩니다. 호구당하는 시술 네 번째는 레이저 리프팅인데요. 레이저 리프팅이 레이저 시술 영역 중에서도 높은 가격대에 형성이 돼 있어요. 되게 대표적인 그 레이저가 있어요. 이제 울땡땡이라고 있잖아요. 아, 이거는 1년마다 꼭 해야 된다더라. 그래서 그냥 무조건 병원을 찾아가서 이거 해주세요. 이거 좋다던데 이거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되면은 이제 낭패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돈은 돈대로 비싸게 주고 효과는 못 보고. 그래서 전 여러분들이 뭐 유명하고 비싸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시술이구나 이런 고정관념을 버리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싸고 저렴한 시술들 중에서도 아주 비싸고 유명한 시술들만큼 아주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는 시술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고가의 시술이 한 번 시술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에너지가 예를 들면 100이라고 칠게요. 근데 그 같은 금액으로 저렴한 가격대 시술은 비싼 가격대 시술을 할 횟수를 거의 한 4번 쪼개서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한 번의 시술이 100이었다고 해서 이 4번의 시술이 25, 25, 25로 들어가서 100으로 되느냐? 그게 아니고 한 번 할 때마다 100이라는 효과를 줄 수 있어요. 100이라는 효과를 4번에 걸쳐서 4번씩이나 줄 수 있으니까 오히려 효과가 더 좋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이 비싼 시술 필요 없는 거네 이러실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비싼 시술이 꼭 필요한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분들이냐면 좀 연령도 많고 처짐이 많아서 한 번 하더라도 뭔가 조금이라도 효과를 보셔야 되는 그런 경우에는 한 번만의 시술이라도 어느 정도 그래도 효과를 볼 수 있는 레이저가 꼭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은 조금 비교적 저렴하면서 여러 회차를 받아야 되는 시술 레이저 리프팅 레이저는 어떤 분들이 하시면 좋으냐면 연령대는 한 30대 중반에서 20대 후반에 약간의 처짐이 있으면서 여러 회차 받아도 좀 시간적으로 여유가 되시는 분들, 실제로 그런 저렴한 리프팅 레이저를 1회만 받아도 되게 효과가 좋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굳이 다 회차 할 필요 없잖아요. 돈도 벌고 시간도 벌고 효과도 보고 좋은 이점이 있기 때문에 저렴한 리프팅 레이저부터 시작을 해보는 거죠. 지금까지 제가 호구당하는 시술 4가지를 알려드렸는데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